자, 9장 전달함수입니다. 전달함수는 말 그대로 전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기 조건을 영어로 했을 때 입력에 대한 출력입인데 이 라플라스 변환후의 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죠. 전달함수라는 것은 입력에 대한 뭐다? 출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값들이 주파수 입력에 대한 주파수 출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전달함수를 GS로 표현하고요. 입력에 대한 출력값이고 그것이 시간 함수가 아닌 주파수 입력에 대한 주파수 출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X에서 입력에 대한 출력 YX의 비를 우리는 전달함수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으로 표현될 때 R의 저항은 R이지만은 L의 주파수 저항은 뭐다? LS죠, 그죠? C의 주파수 저항은 CS 분지 1입니다. 이렇게 변환 후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전달함수를 조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달함수가 왜 만들어지냐?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시간 입력에 대한 어떤 계를 지난 시간의 출력을 계산하니까 계산하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시간 영역에서는. 그래서 그걸 주파수 입력으로 바꾼, 즉 라플라스 변환 주파수 입력에 대해서 그 경우에 전달함수를 곱하니까 그 경우에 뭐다? 주파수 출력이 나오고 이것을 역 라플라스에서 시간 함수로 바꿔서 시간의 출력을 계산하자는 겁니다. 이 개념이 전달함수의 개념이에요. 자, 그럼 전달함수 이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전달함수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 그 경우에 전달함수라는 것은 주파수 입력에 대한 주파수 출력의 값 CS 값으로 정의가 된 거죠.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걸 다시 정의하면은 주파수 출력 CS 이꼴은 자 전달함수에다가 뭘 곱한 것 같다? 곱하기 R에서 주파수 입력을 곱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주파수 입력에다가 그 개의 전달함수를 곱하면 그 개의 뭐가 된다? 출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개의 전달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입력으로 임펄스 신호를 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로서 임펄스 신호를 여면은 임펄스 신호를 라플라스 변환한 결과가 뭐가 됩니까? 1이죠. 그러면 결국은 입력 1에다가 곱하기 그 개의 전달함수를 곱하면 그 개의 주파수 출력이 나온 거죠. 그럼 결국은 전달함수란 건 주파수 출력을 말하네요. 그래서 임펄스 신호를 했을 때 그 개의 시간의 출력값을 계산해서 이걸 뭐다? 라플라스 변환한 결과 이 주파수 출력이 그 개의 뭐다? 전달함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달함수를 구한 후에 나중에 시간 입력에 대한 시간 출력은 이 개의 전달함수를 이용해서 풀어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 개념으로 전달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단위 임펄스 신호를 였을 때 그 관계로 맞는 것을 해가지고 GS 이꼴은 CS가 된다. 즉 입력의 라플라스 변환값이 1이기 때문에 그 개의 전달함수는 그 개의 주파수 출력과 같다.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오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해됐다면 이러한 문제도 논다는 거죠. 시간함수로서 임펄스 신호를 내니까 그 개의 전달함수, 그 개의 시간 출력이 사인 오메가 t가 나왔다. 그럼 이 개의 전달함수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 입력을 넣었을 때 이것을 라플라스 변하면 입력의 값은 주파수 입력은 1이 되고 그 개의 전달함수 이꼴은 그 개의 주파수 출력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요 시간 출력을 주파수 출력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즉 라플라스 변환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파수 출력은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한 거니까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지 오메가 되죠. 이 값이 바로 뭐가 된다? 그 개의 전달함수와 같아진다.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니까 이걸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로가 주어지고 전달함수를 물어보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전압비 전달함수, 즉 입력 전압에 대한 출력 전압이 비로소 전달함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임피던스 전달함수, 입력으로 전류가 주어지고 부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출력으로 물어보는 입력 전류에 대한 출력 전압, 전압 나누기 전류니까 이게 뭡니까? 임피던스죠. 그래서 이 회로의 임피던스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임피던스 전달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거와 역수로 되어 있는 어드미턴스 전달함수예요. 그래서 입력으로는 뭐다? 전압이 주어지고 이게 전압을 이렇게 VIT라는 전압을 그렸을 때 이 회로에 흘러가는 전류 IS를 우리는 출력을 보고 그럼 이 회로에 뭐다? 전류 나누기 전압이니까
임피던스 역수인 어드미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드미터 전달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일단 전압비 전달함수입니다. 자, 전압비 전달함수는 자, 입력 전압 VIT라는 입력 전압이 주어졌을 때, 요 VIT라는 입력 전압이 주어졌을 때 출력으로 요 L 양단에 걸리는 전압, 이 전압을 V2T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비를 물어본 거죠. 이게 V1, 이게 V2 이렇게 해서 입력 전압에 대한 출력 전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입력 전압이란 건 이외로 전체 이렇게 걸리는 전압이 되는 거예요. 출력 전압이란 것은 그 중에서 L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 거죠. 자, 각각 구해볼까요? 자, 입력 전압은 자, 이것을 우리는 주파수에서 라프라스 영역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에서 구하면 이게 되게 어려집니다. 즉 L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때,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때 시간 영역에서 구하면은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 V2T는 자 L dt 분지 di1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미분 방정식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주파수 입력에 대한 주파수 출력, 즉 주파수에 대한 전압으로 구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V2,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 곱하기 전류지 않습니까? 그래서 L의 저항이 얼마라고요? LS, 주파수 저항은 LS예요. 이 저항 곱하기 LS 곱하기 흐르는 전류,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S라고 표현한다면 곱하기 IS만 곱하면 요 L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의 입력 전압에 대한 출력 전압으로서 전달함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시간 함수는 복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 R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똑같이 어떻게 구하십니까? R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 곱하기 전류니까 R 곱하기 IS가 되겠네요. 그래서 입력 전압이란 것은 이 전체 빨간 회로상에서 걸려있는 전압이죠. 그럼 이 전압과 이 전압을 더해준 전압입니다. 그래서 RIS 더하기 뭐다? LSIS가 되겠네요. 이게 입력 전압, 전체 전압이 되고요. 그 중에서 L 양단에 걸린 출력 전압은 어떻게 합니까? LSIS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나누면은 IS가 똑같으니까 약분되고 남는 거는 분모에 IS 묶어낼까요? 그래서 R 더하기 LS 곱하기 IS 묶어냈습니다. 그 다음 위에는 LSIS. 그래서 IS 쓰고 남는 건 뭐가 남습니까? R 더하기 LS. 즉 전체 저항분지 출력단에 걸리는 저항 LS의 비가 전체 전압에 대한 출력단의 전압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전압의 이꼴은 전류 곱하기 저항에서 이 전류가 일정한 직렬 회로에서는 이 전압은 저항의 비례하기 때문에 전체, 즉 입력 전압, 즉 빨간 회로상의 전체에 걸리는 전압분지 출력단 파란 회로에 걸리는 전압은 빨간 회로에 걸리는 전체 저항분지 파란 회로에 걸려있는 저항의 비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구한다면 이렇게 계산하면 된 거죠. 자, 이 회로의 R의 저항은 R이고요. L의 저항은 얼마입니까? 예, L의 저항은 우리 주파수에 대한 L의 저항은 L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저항은 즉 입력단의 전압이니까 요 전체 저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R 더하기 LS로 구하고 그 중에서 출력단에 걸려있는 저항은 요 저항이 되겠네요. 요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S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압비 전달함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피던스 전달함수입니다. 입력 전류가 입력으로 주어지고요. 이 회로에 C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출력 전압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입력 전류에 대한 출력 전압의 전달함수는 얼마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뭐다? 바로 이 출력 양단에 걸리는 이 부하의 저항과 똑같죠? 전압 나누기 전류는 저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얼마냐 하고 똑같은 물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는 C의 임피던스는 뭡니까? CS 분지 1이죠. 그래서 답은 CS 분지 1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물론 이걸 실제적으로 계산한 문제는 자, 입력 전류가 IS고 출력 전압은 얼마입니까? 전류에다가 이 회로에 뭐다? 저항을 곱한 것이 전류죠. 그럼 이 회로의 저항은 얼마입니까? CS 분지 1. 여기다 곱하기 전류는 IS를 곱하면 이 회로에 뭐가 난다?
전압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 C 양단에 걸린 전압이. 그럼 IS 없으니까 약분되고 남는 거는 CS 분지로서 이 회로의 저항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압 나누기 전류는 그냥 저항이니까 이 회로의 저항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라고 이해하고 그냥 저항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드미터스 전달함수죠. 요거는 뭐냐면은 입력값이 전압으로 주어지고 그래서 이 회로에 걸리는 전압이 공급된 전압이 VIT고 요 회로에 흘러가는 전류가 IT일 때 이 회로의 전달함수는 얼마가 됩니까?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 전압에 대한 이 회로에 흘러가는 출력 전류의 비를 계산해 달라. 이렇게 물어보는 전달함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 전압이 얼마입니까? 입력 전압이 문제에 주었으니까 요거는 시간 입력이 아니고 주파수 입력으로 해야 된 거죠. 그래서 VIT가 아니고 VIS로 이렇게 이어주고요. 그때 주파수에 대한 출력값은 출력이라는 것은 전류라는 것은 전압 나누기 장입니다. 그래서 전압은 요 전압과 똑같죠. 백열이기 때문에 요 전압이 C 양단에 그대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전압은 VIS로 동일하고 나누기 요 소자의 저항값은 오메가 C 분지 1이네요. 이렇게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럼 약분하면 이거 없어지고 다시 한번 적어보면 되게 좀 식이 복잡네요. 자, 1분지 오메가 C 분지 1에 1이 되겠네요. 좀 복잡죠? 이걸 구하면 뭐다? 오메가 C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전류 나누기 전압이니까 아까와 역으로 임피던스의 역수가 되는구나. 즉 어드미터스구나. 그럼 임피던스를 구하면 오메가 C 분질이니까 그래서 역수는 오메가 C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냥 문제를 직관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어 요소의 전달함수입니다. 제어 요소의 전달함수를 구하는 내용은 요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설명을 한번 볼까요? 자, 제어 요소의 전달함수는 비례 요소는 비례 관계니까 y 이꼴은 kx로 비례 관계니까 그냥 요 k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함수 앞에 있는 상수는 그냥 따라오죠. 그래서 라플라스 영역에서의 전달함수는 k가 된다. 입력대에 대한 출력의 비를 구하니까 k로 놓는다는 거죠. 미분 요소는 요 dt 분지 d를 라플라스 변하면 s로 라플라스 변화이 되고 그래서 입력에 대한 출력을 이렇게 구해보면은 ks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분 요소의 전달함수는 ks다. 똑같은 의미로 입력에 대한 출력의 적분 요소를 라플라스로 구해보면 s분지 k가 나와요. 그리고 부동작 시간 요소는 마이너스 L만큼 시간이 지어 있는 걸 라플라스 영역으로 바꿔서 그걸 구해보니까 K, 2의 마이너스 L에서 취소함수 나오죠? 여기서는 시간영에서 지연이 있다. 부동작 시간 요소를 주파수에서는 K2 마이너스 LS로 표현합니다. 이게 제어 요소의 전달함수에서 부동작 시간 요소의 전달함수가 되는 거죠. 1차 지연 요소는 똑같은 의미로 S의 차수가 뭐가 되고 1차가 되고요. 분수로 되고 S의 차수가 1차가 되고 2차 지연 요소는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2차 지연 요소를 똑같이 라플라스 변환해서 입력에 대한 출력을 구해보니까 S의 차수가 2차가 되는 분수식이 되더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암기를. 그래서 비례 요소의 전달함수는 뭐다? 그냥 상수 K고 미분 요소의 전달함수는 S가 곱해진 형태고 적분 요소의 전달함수는 S분지 1의 형태고 요 K는 밑에 올 수도 있고 위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부동작 시간 요소의 전달함수는 지수함수이고 1차 지연 요소의 전달함수는 분수식인데 S의 차수가 1차니까 2차 지연 요소의 전달함수는 분수식인데 2차니까 S의 차수가 뭐다? 2차가 되더라. 이렇게 그냥 단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리계수의 전달함수입니다. 그 후에 기타라고 이야기하죠. 좀 특이하게 직선 운동계, 회전 운동계. 직선 운동계는 스프링에 의한 탄성력 또는 회전 운동계에서는 관성 모멘트에 의한 토크 등이에요. 좀 잡다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전달함수는요, 무조건 S의 차수가 2차가 되고 그 뒤에 여러 개가 따라 붙습니다. 분자는 무조건 1이 돼요. 그래서 분자가 1이고 S의 차수가 2차가 이런 물리계에서 스프링이 들어가건 힘이건 토크건 계에서의 전달함수라고 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달함수인데 좀 특이하다 싶은 거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분자가 1이고 분모가 S의 차수가
2차가 되는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럭 선도에 의한 전달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요소의 전달 함수를 표시하고, 이 전달 함수를 표시하고요. 그 신호의 전달 경로를 화살표, 신호의 전달 경로를 뭘로 표시한다고요? 신호의 전달 경로는 화살표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신호가 전달된다, 이렇게 신호가 된다, 이렇게 된다. 화살표로 전달한, 이걸 우리는 블럭 선도라고 이야기해요. 이 블럭 선도에 의한 전달 함수는 구하는 공식이 1 루프 이득의 곱의 합 분지보다 경로 이득의 합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은 경로 이득이라는 것은 입력에서 출력으로 갈 수 있는 경로상의 이득이에요. 그래서 입력에서 출력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찾아보니까 이거 하나, 여기서 이득은 뭐다? 지환 이득이 돼요. 합이니까 지환 이득 더하기 또 있습니까?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또 갈 수 있겠네요. 파란 걸 할까요? 이렇게도 갈 수 있죠. 이렇게 갔을 때 얻는 이득은 G2 이득이네요. 그럼 G2 이득을 더한 것이 경로 이득의 합이다. 이렇게 읽어주는 건데, 자, 조심할게요. 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 아래쪽은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란 것은 경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로상의 이득은 불행히도 지환 이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개 더 또 생각이 있지 않는가? 그럼 이리 가려면은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노란 경로도 두 번 이렇게 지나가는 경로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지나가는 길이 있죠. 그죠? 이렇게 겹쳐서 지나가면 경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는 빨간 경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의 이득은 지환 이득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루프가 뭐냐? 조금 전에 봤던 노란 회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시작과 끝이 딱 이어지는, 이걸 우리는 루프라고 이야기해요. 이 루프 이득에서의 루프 이득 곱의 합이죠. 루프 이득은 지환 이득과 G2 이득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뭐다? 곱한 것의 합. 근데 곱한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이 할 게 없네요. 곱한 것을 이득을 보면 되네요. 그래서 지환 곱, G2 곱인데, 이게 들어갈 때 마이너스 이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취해줍니다. 그럼 앞에 공식에 마이너스가 있고 이게 또 마이너스 부를 가지기 때문에 실제로 뭐다? 플러스 기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지환 곱하기 G2 분지 경로 이등상의 합은, 경로는 지환 경로 하나밖에 없었죠. 지환. 이렇게 해서 블럭 선도에 의한 전달 함수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요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함수라는 것은 GS는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인데 라프라스형에서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입니다. 근데 입력을 우리는 RS라고 이야기하고 출력을 CS라고 이야기해요. CS라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 입력을 주파수 배난한 주파수 입력을 RS라고 그리고 그 경우의 전달 함수를 우리는 GS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시간 출력을 라프라스 배난한 주파수 출력을 CS라고 합니다. 그래서 RS 입력 곱하기 그 개의 전달 함수는 뭐다? 그 개의 주파수 출력과 같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죠. 요 정의식에서 우리가 임펄스 신호가 입력으로 주인다면 임펄스 신호의 라프라스 변환 값이 1이죠. 그래서 RS 값이 1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GS와 CS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임펄스 신호가 입력 시에 다음 중 맞는 것을 넣어가지고 GS 이퀄은 CS를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 유념해서 보시고요. 자, 전달 함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전압비 전달 함수예요. 그래서 입력 전압에 대한 출력단의 전압의 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지 않으면 그는 뭐다? 전압비 전달 함수입니다. 입력 전압에 대한 출력 전압의 비를 물어보는 전압비 전달 함수라는 거. 질문에 그냥 전달 함수를 구하십시오. 어떤 전달 함수라 말이 없으면 다 전압비 전달 함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전체 입력 저항에 대한 출력 저항으로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R의 장은 R이고 L의 장은 LS로 바꾼 후에 전체 장은 R 더하기 LS가 되는 거죠. 그래서 R 더하기 LS 분지 출력단의 장은 LS네요. LS. 이렇게 구해준 것이 이 경우의 전달 함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피던스 전달 함수를 물어봅니다. 자, 입력으로는 전류가 들어오고 출력으로는 뭐다?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출력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 즉 전달 함수는 물어보는데 요 꼴이 전압 나누기 전류이기 때문에 이 회를 뭐다? 전체 임피던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출력단에 걸려있는 임피던스를 계산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C의 임피던스는 얼마입니까? CS 분질이죠. 그래서 답은 CS 분질 1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얻어밑에 전달함수입니다. 반대로 요 회로와 똑같은 회로인데 이제 입력을 여기에 공급되는 전압, 요걸 우리는 입력 전압으로 보고 요때 흘러가는 전류를 출력 전류로 보고 답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에 대한 출력 전압의 비는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역수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의 역수로 구해주면 되고 그게 바로 뭐다? 어드미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드미터 전달함수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C의 저항값은 CS 분지 1이니까 여기서 역수는 CS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CS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CS가 아니고 CS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저 요소의 전달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례 요소의 전달함수는 K가 된 거고요. 미분 요소의 전달함수는 S가 곱해진 거. 적분 요소의 전달함수는 S가 나누어진 거. 부동작 시간 요소에서의 전달함수는 지수함수로 표현되고요. 1차 지연 요소의 전달함수는 분수인데 S의 차수가 1차고요. 2차 지연 요소의 전달함수는 분수인데 S의 차수가 뭐다? 2차가 되더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럭선도에 의한 전달함수는 1-루프 이득 분지 객로 이득인데, 자, 객로라는 것은 입력에서 출력할 수 있는 길, 요걸 객로로 보는 거죠. 여기서 객로가 하나입니다. 요 아래쪽으로 못 간다 그랬죠? 화살표에 방향이 틀릴 때 못 갑니다. 그래서 객로 이득은 지환 이득이 있고요. 루프란 건 입력이 하나의 회로가 되는 걸 우리는 루프라고 그랬습니다. 요렇게 루프네요. 그래서 루프 상의 이득의 곱의 합이죠. 이득의 곱의 합입니다. 그럼 요 두 개를 곱해서 그 이득으로 보면 되네요. 그래서 이득은 G1 곱 G2인데 이게 뭔 이득입니까? 마이너스 이득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공식에 마이너스가 있고 이게 자체에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 값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G1 곱하기 G2분지 G1으로 이렇게 블럭선도의 전달함수가 구해지는 겁니다.